자, 마지막으로 패키지 설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실제로 칩 위에다가 레이아웃을 그리는 데까지 거기에서 이제 설계를 알아보긴 했는데, 이 패키지 설계는 실제로 파운드리에 따라서 웨이퍼 단위에서 이제 패키지 조립 공정으로 따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하기는 한데, 뭐 일관 공정에서는 뭐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토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도 함께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함께 같이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패키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생각을 하는 칩하고요. 요거는 뒷부분에서 조립 공정에서도 자세하게 조금 더 다루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웨이퍼에서 이거를 이제 소잉이라는 공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칩을 잘라내게 되거든요. 그럼 이 칩을 하나를 잘라내 가지고 이 칩을 실제로 이제 PCB 위에 올려놓고, 이 PCB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까만색 그 몰딩이 돼 있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보통 이제 범프라고 볼이라고 해서 그 조그만한 금속 볼들이 달려 있는 걸 이제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를테면은 뭐 IC라고 생각을 하면 까만색 플라스틱 패키지 이렇게 발 달려 있는 거 이런 형태를 보셨을 텐데, 요즘에는 이런 게 아니고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촘촘하게 이제 볼들이 박혀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진해발이 됐든 아니면 이런 볼들이 됐든 이게 이제 외부 단자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게 컴퓨터의 이제 메인 보드라든가 아니면 어떤 우리의 특정 보드에다가 이 칩들을 장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단자하고 그 보드에 있는 회로 배선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연결이 칩 안에서도 실제 이 웨이퍼의 이제 하나하나 칩, 보통 이걸 이제 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보통 다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긴 하는데, 네, 이 다이 하나하고 이제 보통 그 밑에 있는 패키지에 해당이 되는 PCB하고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외부의 보드하고는 이제 이쪽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 PCB하고 이 칩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 밑에 이제 촘촘하게 투명하게 이제 본다고 하면 여기 이제 볼들이 이렇게 박혀 있을 텐데, 이 볼들이 미리 이렇게 회로 배선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회로 배선으로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은 실제로 요 칩 다이에도 패드라고 하는 외부하고 연결이 되는 요 단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패드라고 해요. 대문자로 이제 패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모스 트랜지스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쪽에 이제 소스하고 이제 드레인 전극이 있잖아요. 되게 이제 소스가 이제 외부 신호하고 연결이 되는데, 배선층을 이렇게 쭉 따라서 결국 맨 위에 가서 이렇게 외부 신호하고 연결이 되는 여기가 이제 보통 패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호가 주어지면 이걸 쭉 타고 실제로 모스의 트랜지스터까지 연결이 되는 이제 이런 방식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림은 이제 조금 지우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웨이퍼에 이제 칩이 있다, 다이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그러면은 뭐 가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이를테면은 이렇게 이제 패드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 패키지에 해당하는 이제 PCB 이런 게 있다고 하면, PCB도 이 중간 중간에 밑에 있는 볼하고 연결이 되는 이제 이 칩과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패드, PCB의 패드하고 다이에 있는 패드가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지금도 이제 많이 쓰이는 뭐 공정 중에 하나긴 한데, 이런 패드와 패드를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했어요. 와이어 방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뭐 이를테면 반도체의 첨단 공정을 이제 홍보를 하는 영상이라든가 예전에 뭐 애국가 뭐 이런 데서도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 어떤 조그마한 칩이 있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그 핀 같은 그런 것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공정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와이어 본딩이라는 이제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요게 이제 금선이죠, 금선. 금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를 이제 보통 이제 와이어 본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으로 된 와이어예요. 와이어를 본딩 붙여준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와이어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칩 자체에서도 여태까지 설계를 하면서 기생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칩의 동작과는 다른, 결국에는 이 PCB가 우리의 이제 메인보드나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메인보드에서는 우리의 이 칩만을 고려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패키지 전체에서도 발생이 가능할 수 있는 기생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이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은 IC 패키지에서 이제 기생 RLC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R은 저항이고요. 그리고 L은 이제 리액턴스 또는 임피던스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그리고 C는 커패시턴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자공학의 이제 기본이라서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패키지에서도 예기치 않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와이어잖아요. 와이어가 이제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항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와이어 본딩에 사용하는 아무리 금이라고 하더라도 저항값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수십 밀리오hm, 그러니까 큰 저항값은 아니에요. 하지만 존재는 한다. 그래서 일단은 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일단 여기에 이제 저항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L은 이제 임피던스, 인덕턴스 이제 이런 것들인데, 보통은 길면 길수록 이 인덕턴스는 기본적으로 이 도선에 생기는 이 자기장, 그래서 이건 이제 보통 직류로 이제 흘러갈 때와 달리 뭐 교류 성분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이제 반대로 이제 생기는 거기도 한데, 어쨌거나 일정 길이 이상이 되면은 어디에서나 이건 다 인덕턴스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큰 단위는 아니고 나노 헬리, 인덕턴스 단위인 헬리가 이제 발생을 한다. 그리고 커패시턴스도 와이어하고 이제 바닥에 그라운드, 요거 사이에서 이것도 도선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커패시턴스가 0. 뭐 피코페럿, 마이크로도 아니에요. 피코라고 이제 아주 미세한 그런 이제 커패시턴스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냥 칩 하나로 놓고 보면, 칩 하나로만 놓고 보면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칩이 많이 장착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미세한 변화에 의해서 보드라든가 이런 거의 특성이 변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신호 무결성, 전력 무결성. 그래서 신호가 이제 손실이 안 되고 전력이 이제 손실이 안 되는 시그널 인티그리티, 파워 인티그리티. 그래서 SI, PI 이 성분의 이제 특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호 라인과 접지 신호의 이제 피드백 루프도 고려해서 회로 기판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를 한번 이제 돌려보게 되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이제 전기적, 기계적 각종 이제 특성이라든가 계수값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뭐 기판이라든가 접착제, 뭐 와이어 본드, 몰딩 컴파운드, 이건 이제 그 까만색으로 돼 있는 그런 이제 외부 포장재, 그리고 뒷면에 이제 그 조그맣게 붙어있는 금속 볼, 그런 걸 솔더볼이라고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도 각각 저항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열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질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반도체에서는 동작을 하게 되면 저항에 따라서 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 열이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의 특성들로 다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뮬레이션 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자파도 해석을 해야 되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신호 무결성이라든가 뭐 전력 무결성, 그래서 SIPI, 뭐 신호 왜곡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을 해서 패키지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반영을 해야 된다. 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패키지 타입도 이제 뭐 2차원이나 뭐 3차원 구조에 따라서 다양한 설계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판 설계에 따라 이제 재질도 뭐 빌드업 스택이냐 뭐 비하 구조냐 이런 것 따라서 코어라든가 뭐 프리프레그 이런 거는 그냥 재질의 그냥 하나의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질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패키지 형태에 따라서 재료라든가 비용, 사이즈, 신호핀을 어떻게 할지 이런 설계들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 연결에 수반이 되는 RLC의 이제 기생 성분, 기본적으로 와이어 본딩. 와이어 본딩은 이제 다른 걸로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RLC의 이제 기생 성분은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신뢰성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열 아니면은 이제 응력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칩 패키지 자체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 뭐 충격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를 할 때는 디자인 요청이 오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레이아웃을 하고 거버라는 거는 이제 그 패키지에서 최종 아웃풋으로 완료가 되는 그런 포맷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로 이제 출력이 되면 이것도 이제 디자인 룰 체크를 하게 되고요. 여기 따라서 이제 드로잉을 하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고객이 이 패키지는 써도 되겠습니다 라는 승인을 내주고 설계를 마치게 됩니다.